네, 먼저 이 평균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법적 개념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거기 유인물 25페이지 근로기준법 2조 정의조항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정의조항 6조, 6호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하게 법적 개념이니까 여기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어떤 사유가 발생,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될 사유 발생, 이게 중요하죠. 제일 많은 사유는 퇴직할 때, 퇴직금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그 보험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도 일일 평균임금이 어떻게 되는가를 산정해야 될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임금에 대해서 삭감을 한다든가 감봉을 한다든가 이럴 때 필요하지만 이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전 3개월 동안의 모든 날짜, 이것을 분모로 하고 분자에는 그 3개월 동안 받은 모든 임금, 여기 임금의 총액이라고 되어 있죠. 그걸 나누면 결국 1일당 평균임금이 얼마인가 하는 것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분자에 들어가는 임금 총액, 여기에 어떤 것이 들어가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임금과 관련된 소송이나 다툼을 보게 되면 다 그거죠. 이것은 평균임 들어간다, 이건 안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투게 되는데요. 거기 참고 판례 60번에서는 이런 기준을 알려주죠.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거라면 모든 금품이 지급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판례 61번에 보시면 설 휴가비, 추석 휴가비, 학위 휴가비, 선물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현물로 지급되더라도 평균임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판례 62번에서는 실비 변상적인 임금,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해주기 위해서 주는 그런 실비 변상적 금품은 이것은 임금이 아니니까, 즉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업무 수행에 대한 비용을 변상해주기 위해서 주는 거니까 그것은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참고판례 63번에는 식대 보조비나 가족수당이나 연료 보조비 같은 것이 사용자의 배려 의무 차원에서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한다면 이것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건 아니니까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회사 이것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함부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판례가 어떠니까 이렇습니다 이렇게 대답 못하고 그 회사의 그 임금 규정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혹시 실비변상적인가 또 복리후생적인가 하는 이런 성격이 있다면은 그것은 임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우리 공공기관이 특히 이제 문제가 되었던 그 경영평가 성과급,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판례가 나왔죠. 2018년에 처음 나왔고 2019년에 다시 2018년에 처음 나온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거기 참고 판례 64번입니다. 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은 아주 그 기준이 명백합니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들쑥날쑥 좀 달라지긴 하지만 경영평가 성과급은 반드시 지급되는 그런 금품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것을 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균임금 산정에 집어넣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해도 공공기관에서는 이 퇴직금 같은 것의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경영평가 성과급이 아주 활동이 좋은 그런 공공기관에서는 액수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평균임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점 이거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왜 이제 유의할 만한 판례인가 하면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은 이렇게 평균임금에 넣게 되는 판례가 최근에 나오긴 했지만 일반 기업에서 연말 성과급, 경영성과 평가급이라 연말 그 경영성과급 이런 것들은 본래 임금이라고 보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임금이론에서 그것은 공로보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연말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PS라고 해가지고 Profit Sharing, 이윤 배분 제도로서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것입니다. 회사가 1년 장사 잘했는데 이게 우리 근로자의 공이다. 근로자에게 좀 돌려주자. 이런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이걸 공로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의 기본 성격이 노무 제공의 대가, 이거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수한 그 삼성 같은데 연말 PS 엄청난 액수인데 그 연봉의 50%
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액수를 평균임금에 넣지는 않는다는 거죠.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2018년에 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이 임금이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상당히 쇼킹한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네, 공공기관이 뭐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니까 재원에서는 문제가 없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일반 사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또 서로 간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판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재밌는 판례가 65번에 나와 있는데요. 2019년 8월 달에 뭐 주로 공공기관이 많이 쓰죠. 공무원도 그렇고 이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복지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에는 임금으로 주로 인정이 되는 경향이 많아가지고 결국 법적으로 문제된 건 이 복지 포인트가 임금은 맞는데 과연 통상임금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근데 엉뚱하게 2019년 8월 달 대법원 판례는 이 선택적 복지 제도에 의해서 지급되는 이 복지 포인트, 공공기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복지 포인트가 아예 처음부터 임금이 아니다. 이거는 복리후생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거라 노무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이 아니다. 그러니까 통상임금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평균임금에도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에 나온 경영평가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그 반면에 2019년부터는 복지 포인트는 평균임금에도 들어가지 않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데서 이제 서로 간에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이라면 그 판례 64번, 판례 65번 이미 뭐 알고 계시겠지만 요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좀 잘 알아두시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평상시의 그 생활 근원, 수입을 이제 알려주려는 취지였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유로 근로자의 임금이 좀 낮게 지급되거나 지급이 아예 안 되는 이런 기간이 있다면 그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시키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2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나옵니다. 수습사용기간, 휴업한 산전후 휴가기간, 요양기간, 육아휴직기간, 쟁의행위기간 이런 기간들 임금이 아예 지급되지 않거나 적게 지급되니까 그런 기간들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그 기간도 제외하고 그 기간에 받았던 임금도 제외한다는 점 이런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그대로 임금이 적더라도 그대로 계산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 평균임금을 계산해 보니까 아주 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거기 27페이지에 보시면 중요한 조항이 하나 있죠. 27페이지에 보시면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즉 1인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법적으로 통상임금이라는 용어를 쓰는 건 여기가 처음인데 사실 우리 법에서 통상임금의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가서 내리다 보니까 나중에 이 통상임금이 뭐냐 하는 걸 가지고 아주 맹렬하게 노사가 다투었던 사실이 있다는 점, 지금도 다투고 있다는 점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번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평균임금을 이렇게 법적인 원칙으로 계산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27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라고 하는 이 규정을 잘 확인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여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기에도 없는 사례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죠? 노동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문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가까운 노동부 지청에다가 문의를 하셔서 그때의 당시의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